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오후 1시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는 이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인데 남욱 변호사의 검찰 수사 기록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사이 드디어 이제 폭로가 되고 있는 김만배에 의한 기자 상대의 로비에 대해서 계속 특종을 내고 있는데 이런 대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한겨레 신문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면서 정영학 남욱 씨로부터 3억 원씩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그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검사와 남욱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올렸습니다. 이 대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김만배가 기자들에게도 로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남욱의 대답은 2019년 5월경 한겨레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와 정영학에게 3억 원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실제로 주었습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 기자들이 2021년 가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소수의 기자들은 대장동 특혜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들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썼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2021년 가을 선거 국면에서 터졌다.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입을 막았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씩 기사를 통해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겨레 신문 간부 A씨가 김만배 씨 측과 했던 돈거래가 지금까지 알려진 6억 원 이외에 3억 원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6억 원 이외에 3억 원이 더 있다.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9억 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에 청탁성이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승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 씨를 통해 받은 6억 원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를 기준으로 보면은 6억 원도 받고 다른 쪽으로 3억 원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합쳐서 9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지난 6일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 씨에게 6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면서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 강령과 취재 보도 준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의 법조 팀장을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욱 씨도 2021년 검찰에서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에게 100만 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는 그 말과 연결되면은 이게 참 앞으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의 변호인 중 하나인 비법무법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는데, 이 돈이 액수가 너무 많고 일부가 돈 세탁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는데, 비법무법인은 그동안 김 씨에 대한 장기간의 검찰 조사, 재판 등을 담당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수임료를 받은 것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이미 해명을 마친 상태라고 했는데, 일단 수임료 100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 2월 22일 그때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발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 입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발칵하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후보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날 밤 월간조선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 김만배의 말 중에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 그 녹취록이 언제 작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재명 게이트가 터져서 언론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붙이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김만배의 머릿속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언젠가는 큰일이 난다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무심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1년 전입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인데 이때 김만배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죠. 어떤 불안감을 느꼈을까? 기자들이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기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자들을 상대로 돈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 2019년부터 최소 24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 김만배 몫이 1,000억 원 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기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테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럼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때 조성한 240억 원대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를 이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정영학 씨가 작성한 녹취록에 보면은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 도표는 일목요연하게 로비가 어느 쪽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영학 씨가 직접 메모를 한 겁니다. 약속그룹이라고 있어요. 약속그룹.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약속그룹으로 보이는데, 유동규 700억, 그 다음에 시의회 윤창건, 시의회 누구, 거기 대법관 권순일, 국회의원 곽상도,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검사, 권순일, 곽상도, 박영수는 5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름도 나오고, 지검장 이름도 나오고, 머니투데이 회장 이름도 나오는데, 각각 50억. 그러니까 50억 클럽이 1, 2, 3, 4, 5, 6명입니다. 이런 도표가 있고, 이쪽으로 과연 돈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여기 또 멤버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에게 금괴 등을 요구를 했다. 금괴 등을 요구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 도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 이제 다른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규모 부정이라면은 반드시 알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검사는 알아도 말을 못하는데 기자는 알면은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김만배 씨는 기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고 특히 법조 기자 출신이니까 법조 기자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법조 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사람들이 아마도 법조 기자 출신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기자 망신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 전문가로 등록을 해야 할 한겨레 기자 출신 김의겸, 또 한 사람은 이 머니투데이 출신 김만배인데, 이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기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단 이상의 기자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인구당 기자 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수의 기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김의겸, 김만배 때문에 한국 기자들 면목이 없게 되었으니까 이 기자 로비 사건, 어떻게 보면 기자 게이트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자들이 끈질기게 수색을 해가지고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